저녁 식탁에 앉았습니다. 밥을 먹다가 뉴스가 나왔어요. 정치 이야기더군요. 그런데 손주가 뭔가 말하려다가 입을 다뭅니다. 며느리가 눈치를 주는 겁니다. 괜히 말 꺼냈다가 할아버지랑 싸우게 될까봐 그러는 거예요. 참나, 예전에는 이렇지 않았는데 말이죠. 평생 가족 위에 땀 흘려 일하셨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집안에서 말 한마디 편하게 못합니다. 말 한마디 했다가 밥상 분위기 망칠까봐요. 숟가락만 괜히 만지작거리게 됩니다. 며느리 눈치, 손주 눈치 보느라 입 다무는 우리 아버지들의 뒷모습이 자꾸 눈에 밟힙니다. 요즘 친구들 만나도 그래요. 정치 얘기만 나오면 분위기가 이상해집니다. 동창회에서도 누가 어느 당 지지한다는 말만 나오면 갑자기 말이 없어지는 분들이 생깁니다. 아이고 답답하죠. 최근에 사람들한테 물어봤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어떤 갈등이 제일 심하다고 느끼냐고요. 그랬더니 거의 대부분이 진보와 보수 사이의 갈등을 꼽았어요. 오늘은 세 가지를 짚어봅니다. 왜 갈등이 이렇게 커졌는지, 진보와 보수가 대체 뭔지, 그리고 이게 사실은 우리나라가 성장하고 있다는 증거일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끝까지 들어보세요. 조금은 마음이 편해지실 겁니다. 먼저 사람들이 실제로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부터 보겠습니다. 아침에 출근길에 지하철에서 뉴스를 봅니다. 또 국회에서 싸우는 이야기예요. 점심시간에 동료들이 수군거립니다. 누가 어느 편이라더라 하는 이야기죠. 퇴근하고 집에 오면 남편이나 아내가 TV 보면서 한숨 쉽니다. 이게 하루 이틀이 아니에요. 매일 반복됩니다. 그래서 응답한 사람 거의 대부분이 진보와 보수 갈등을 제일 심하다고 느끼고 있었어요.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 갈등을 제일 힘들다고 느낄까요? 그만큼 일상에서 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정치 이야기는 회사에서도 나오고 가족 모임에서도 나오고 친구들끼리도 나오거든요. 참나, 정치 얘기만 하면 싸우면서요. 그런데 선거철 되면 전화는 왜 그렇게 많이 옵니까? 그런데 정치 이야기만 그런 게 아닙니다. 자영업 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요즘 장사 어떠세요? 대부분 힘들다고 하십니다. 재료값은 계속 오르는데 물건값은 올리기가 어렵고요. 그래서 직원 월급 올려주기가 부담스럽습니다. 그런데 직원들은 월세도 올랐고 물가도 올랐는데 월급은 그대로니까 답답하죠. 요즘 보면요. 월급은 걸음마 배우는 아기처럼 느린데 물가는 100m 달리기 하는 기분입니다. 아침에 눈 뜨면요. 오늘은 뭐가 또 올랐나 싶어서 가슴부터 두근거립니다. 노사 갈등을 심각하게 느끼는 사람들도 정말 많았습니다. 우리 대부분이 직장이나 장사를 하면서 살기 때문이에요. 매일 부딪히는 문제라는 거죠. 집 이야기는 더 복잡합니다. 강남 아파트 한 채 있는 사람은 가만히 앉아서 몇 억씩 번다는데요. 월세 사는 사람은 집주인이 월세 올린다고 할 때마다 가슴이 철렁합니다. 이런 부자와 서민 사이의 간극이 크다고 느끼는 분들도 정말 많았어요. 집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사이에 이제는 대화가 안 통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럼 이 갈등들이 언제부터 이렇게 심해진 걸까요? 가만히 따져보면요. 가장 큰 이유는 스마트폰입니다. 예전에는 저녁에 뉴스 한번 보면 끝이었죠. 그런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핸드폰 보고 화장실 가서도 보고 잠들기 전에도 봅니다. 아이고, 하루에도 몇십 번씩 뉴스가 울리고 댓글이 올라오고 누군가의 의견이 눈에 들어옵니다. 갈등을 한 달에 한 번 보던 게 이제는 하루에 20번씩 보는 거예요. 뉴스 알람이 울리는데요. 기분 좋은 알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주식 떨어졌다, 집값 올랐다, 또 싸웠다. 그러니 더 심하게 느껴지는 겁니다. 더 큰 이유가 하나 더 있어요. 격차가 눈에 보이게 됐다는 겁니다. 옛날에는 옆집이 얼마 버는지, 강남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잘 몰랐어요. 그런데 요즘은 인터넷에 다 나옵니다. 누구는 해외여행 다녀온 사진 올리고요. 누구는 새 차 샀다고 자랑하고요. 그럼 비교가 되죠. 나는 왜 이 모양인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옛날에는 몰라서 그냥 살았는데 이제는 알아버려서 더 힘든 겁니다. 여기에 한 가지가 더 붙습니다. 말할 곳이 생겼다는 점이에요. 옛날에는 억울해도 그냥 참았습니다. 누구한테 말할 데가 없으니까요. 그런데 요즘은 인터넷에 글 한 줄 올리면 댓글이 쫙 달립니다.
나도 그래 맞아 하면서요. 그러면 내가 이상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다 나처럼 생각하는구나 하고 알게 되죠. 그래서 목소리가 더 커지고 갈등도 더 드러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겁니다. 해결책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집값 잡으려고 이것저것 해봐도 안 되고요. 일자리 만든다고 해도 좋은 일자리는 여전히 부족하고요. 지방 살리겠다고 해도 젊은이들은 계속 서울로 가고요. 뾰족한 해법이 안 보이니까 갈등만 쌓이고 답답함만 커지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 봅시다. 뉴스만 켜면 나오는 말이 있거든요. 진보, 보수. 솔직히 이 말이 뭔지 정확히 아시는 분 많지 않으실 겁니다. 그래서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손주 이야기로 해볼까요? 어느 날 손주 녀석이 머리를 노랗게 물들이고 왔어요. 그러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할아버지, 이게 요즘 유행이에요. 학교에서 다들 이렇게 해요. 이게 바로 진보적인 생각입니다. 변화를 받아들이자는 거예요. 요즘 세상은 다르니까 우리도 바꿔야 한다는 겁니다. 가만히 따져보면요. 이 생각을 하는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젊은 세대가 살아갈 세상은 우리 때와 다르다는 겁니다. 평생 직장 개념도 없어졌고요. 결혼도 선택이 됐고요. 집도 사기 어려워졌습니다. 그러니 옛날 잣대로 재면 안 된다는 거죠. 더 큰 이유가 또 있어요. 지금 방식이 문제가 있으면 고쳐야 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자들이 집안일 다 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시절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그게 불공평하다는 걸 알게 됐으니 바꿔야 한다는 겁니다. 재미있는 건 말이죠. 외국 좋은 제도는 배우자고 하면서도요. 외국 휴가는 안 보내주는 회사가 많다는 겁니다. 전문가들 중에도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변화하지 않으면 뒤처진다고요. 그런데 문제는 진보와 보수가 싸워서가 아닙니다. 갈등을 키우면 이득 보는 사람들이 있다는 게 진짜 문제입니다. 누가 이득을 볼까요? 반대로 전통을 지켜야 한다고 말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아까 손주 이야기로 돌아가 볼까요? 손주가 머리를 노랗게 물들이고 왔을 때요. 할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도 단정해야 복이 들어온다. 나중에 취직할 때 어쩌려고 그러니? 할아버지 손이 떨립니다. 화가 나서가 아니에요. 손주가 걱정돼서 그러는 겁니다. 이게 바로 보수적인 생각입니다. 지켜온 것을 소중히 여기는 거죠. 할아버지도 손주 사랑하는 건 똑같습니다. 다만 걱정하는 방식이 다른 거예요. 이분들 이야기도 들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명절에 친척들이 모이는 거 요즘 젊은 사람들은 귀찮아합니다. 그런데 나이 드신 분들은 그게 가족의 끈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렇게 모여야 서로 안부도 묻고 어려운 일 있으면 도와줄 수도 있다는 거죠. 또 예전 방식이 다 나쁜 건 아니라고 합니다. 우설은 공경하고 이웃끼리 도와주고 약속은 꼭 지키고 하는 게 지금도 중요한 가치라는 겁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건요. 전통은 지키자고 하면서도요. 택배는 당일 배송시키신다는 겁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가만히 따져보면요. 이분들 걱정도 일리가 있어요. 너무 빨리 바꾸면 부작용이 생긴다는 겁니다. 좋다고 해서 무조건 외국제도 들여왔다가 우리 실정이 안 맞아서 문제 생긴 경우도 많았거든요. 더 큰 걱정도 있습니다. 전통이 무너지면 사회가 혼란스러워진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가족 중심으로 살던 사람들이 갑자기 개인주의로 바뀌면 노인들 돌볼 사람이 없어지는 거 아니냐는 걱정이죠. 여기에 한 가지 더 있어요. 모든 옛날 것이 다 나쁜 건 아니라는 겁니다. 한복도 우리 전통이고요. 한글도 우리 전통이고요. 김치도 우리 전통인데 이런 건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보시다시피 둘 다 나름의 이유가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 듣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참 세상 복잡해졌다 싶으시죠? 그런데요. 이제 진짜 중요한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우리 가족이 어떻게 다시 화해할 수 있는지 말이에요. 계속 같이 들어보세요. 자, 그럼 전문가들은 뭐라고 할까요? 사람들한테 물었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 제일 필요한 게 뭐냐고요? 당연히 돈이 제일 필요하다고 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놀랍게도 많은 분들이 경제 성장이나 소득 늘리기보다 민주주의가 더 중요하다고 답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쉽게 풀어볼게요. 동네 주민들이 모여서 놀이터를 만들기로 했다고 해보세요. 그런데 한 사람이 돈을 제일 많이 냈다고 해서 그 사람 마음대로만 하면 어떻게 됩니까?
다른 사람들은 불만이 생기죠. 그래서 필요한 게 규칙입니다. 돈 많이 낸 사람이나 적게 낸 사람이나 한 표씩 행사하자고요. 다수가 원하는 쪽으로 정하자는 거죠. 갈등이 심해질수록 사람들은 공정한 규칙을 먼저 찾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핵심을 놓치면 안 됩니다. 문제는 규칙이 없어서가 아니라요. 규칙을 지키는 사람만 손해보는 구조라는 겁니다. 외국은 어떨까요? 왜 생겼는지부터 보겠습니다. 북유럽 국가들도 우리처럼 갈등이 심했던 시절이 있었어요. 부자와 서민 격차가 커지고요. 노사 갈등이 심해지고요. 사회가 불안정해졌죠. 그래서 정부가 나섰습니다. 우리와 다른 점은 이겁니다. 여러분 옛날 생각나시죠? 옆집이랑 품앗이하던 시절이 있었잖아요. 모내기 철되면 우리 집 일 도와주고 그럼 우리도 옆집 일 가서 도와주고요. 동네 사람끼리 믿고 맡기던 계모임도 있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돈 모아서 돌아가면서 타 쓰는 거요. 누가 돈 받아가면 나중에 꼭 갚을 거라고 서로 믿었거든요. 북유럽이 바로 그겁니다. 세금을 많이 내면요. 그 돈이 결국 나한테도 돌아온다는 걸 믿는 거예요. 내 부모 요양비도 나오고 내 자식 교육비도 나오고요. 품앗이나 계모임처럼요. 서로를 믿으니까 규칙을 지키는 겁니다. 우리가 가져올 점이 있다면 무조건 북유럽처럼 하자는 게 아니에요. 다만 이겁니다. 규칙을 지키는 사람이 바보 되는 사회가 아니라요. 규칙을 지키면 결국 나한테도 돌아온다는 믿음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전문가들도 이렇게 말합니다. 갈등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갈등을 해결하는 시스템이 없는 게 문제라고요. 여러분, 진보와 보수는 원래부터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갈등이 너무 커졌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돈보다 공정한 규칙을 먼저 찾게 됐습니다. 그런데요, 이걸 다른 각도에서 보면요. 이건 대한민국이 선진국이 되기 위한 성장통입니다. 여러분이 자식들 먹여 살리느라 바빠서 규칙 같은 거 따질 틈 없이 달려오지 않았습니까? 아침부터 밤까지 일만 했죠. 그래서 이만큼 나라가 컸어요. 이 나라 규칙이 엉성해도 여기까지 굴러온 건요. 여러분이 현장에서 몸으로 막아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땀과 눈물이 이 나라의 자산입니다. 이제 나라가 배가 좀 부르니까 애들이 규칙을 따지는 겁니다. 여러분이 잘 키워서 그런 거니 너무 속상해 마세요. 무릎 명골은 달아도 나라 걱정하는 마음은 닳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부탁드릴게요. 오늘 저녁에 자식들한테 먼저 한마디만 건네보세요. 요즘 참 힘들지? 그 한마디면 됩니다. 그럼 자식들도 말문이 열릴 겁니다. 가족 사이의 대화가 조금씩 살아날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보와 보수 둘 다 필요한 걸까요? 저녁 식탁에서 가족끼리 편하게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날이 다시 올까요? 우리가 만들어온 이 나라가 앞으로 어디로 가야 할까요? 댓글로 여러분 생각을 꼭 남겨주세요. 이상 인생 한 조각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